오늘 여러분 혹시 아침에 먹은 와플 두 조각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기억력이 확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들이 바로 그런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음식, 또 반대로 뇌를 아주 젊게 만드는 음식에 대한 최신 연구들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번 탐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은 뭐랄까 뇌 세포를 직접 만드는 영양소가 뭔지, 또 뇌의 혈류를 좋게 해서 인지 능력을 높이는 음식은 뭔지, 이런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왜 그런지 또 어떻게 식단을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아차 하는 순간이 좀 늘었다거나 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여러분 뇌 건강 여정에 되게 중요한 뭐랄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뇌 구조의 벽돌이 되는 영양소부터 시작해서요. 인지 능력 형상에 도움되는 식품들, 그리고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음식 순서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뇌 건강 얘기할 때 좀 의외의 핵심 요소가 바로 지방이에요. 아, 지방이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방 말고요. 네네, 그런 저장 지방 말고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인 구조적 지방,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먹는 지방이 말 그대로 우리 뇌의 어떤 품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오메가3 지방산, 좀 더 구체적으로는 EPA입니다. EPA요? 네. 여러 연구에서 보니까 매일 꾸준히 최소 1.5g, 근데 이상적으로는 2에서 3g 정도 EPA를 섭취하는 게 기분 안정이나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밝혀졌어요. 심지어 일부 항우울제랑 좀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뇌세포 자체가 건강하게 일하려면 이 구조적 지방이 꼭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EPA는 주로 어디에 맞나요? EPA를 얻기 좋은 식품으로는 역시 고등어, 연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고요. 캐비아에도 많습니다. 식물성 식품으로는 치아씨드나 호두, 대두 같은 데서도 얻을 수는 있고요. 근데 매일 2, 3g이면 생선을 정말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매일 그 정도 양을 식단으로만 채우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매일 상당량의 생선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입맛에 안 맞거나 좀 어렵다 하시면 고품질의 영양제를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총량보다도 꾸준함일 수 있거든요. 네, 꾸준함이에요. 또 오메가3만큼이나 또 중요한 뇌건강 지원군이 있다고요. 네,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식물에서 발견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 그룹인데요. 특히 색깔이 아주 진한 과일이나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색깔 진한 거요? 예를 들면 어떤? 네, 블루베리나 포도 같은 거요. 아하, 관련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억력에 좀 어려움을 겪던 노인분들이 보라색 포도 주스를 한 12주 정도 꾸준히 마셨더니 단어 학습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단어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와, 정말 즉각적인 효과네요. 네, 그렇죠. 이 폴리페놀 중에서도 특히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이 혈관벽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류 개선이군요. 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당연히 뇌에 산소랑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인지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비슷한 원리로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단기 기억력이나 작업 기억력, 집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카카오 함량이 한 70% 이상 되는 다크 초콜릿 있잖아요. 네네, 다크 초콜릿. 그것도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크 초콜릿 먹을 핑계가 딱 생겼네요. 물론 카카오 70% 이상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긴 하지만요. 네. 이렇게 뇌에 좋은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들도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제가 자료 보면서 사실 제일 좀 놀랐던 부분이 이건데요. 바로 정제된 식품의 그 즉각적인 영향이었어요. 그 연구 말씀이시죠? 네. 평소에 건강한 식단을 하던 사람들한테 딱 일주일만 아침에 벨기에 와플 2개, 주중에 테이크아웃 식사 2번 정도 이걸 추가했을 뿐인데
정말 불과 며칠 만에 학습이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떨어지고 심지어 배고픔을 느끼는 방식까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며칠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요. 고 설탕이나 좀 나쁜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해로움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근데 단기적인 인지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런 식습관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 장기적인 위험까지? 네. 따라서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방 많은 생선, 이런 것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집중력뿐 아니라 미래의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150분에서 180분 정도 하는 것도 뇌 기능 유지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요. 필수적이죠. 혈액순환 개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기여하니까요. 근데 오늘은 음식이 우리 뇌의 구조나 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음식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첫째로 오메가3, 특히 EPA, 그리고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들, 예를 들면 지방 많은 생선이나 베리류, 녹차, 다크 초콜릿 같은 거요. 이런 걸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네, 그렇죠. 둘째로는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의식적으로 좀 줄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좀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실 건가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이 음식은 좋고 저 음식은 나쁘다. 이런 목록을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요. 네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음식들이 실제로 뇌 내속 신경세포의 연결이라든지 세포막의 건강 상태, 그리고 뇌 혈관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작은 식단 변화 하나가 단기적인 기억력 개선을 넘어서 10년, 20년 후에 나의 뇌 건강이나 노화 과정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그 이상으로 뇌세포의 구조를 만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좌우하며 결국은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 적당한 운동,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세 가지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뇌를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반영하는 기관이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한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